예감. 와, 근데 진짜 오늘 우리 색 되게 잘 맞는다. 그니까 되게 파스텔 톤으로. 네. 그러니까요. 오늘 본 전시가 네. 사실 전시도 좋아하는데 저는 샤바 하이 샤갈 샤발? 샤갈. 오늘 너무 오랜만에 예술 전당 왔네요. 왔어요. 샤갈 보러 왔잖아요. 네, 샤갈. 마르크 샤갈. 이 전시도 참 기다렸던 전시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얼리버드 해주셔가지고 예. 저는 사실 염소 이런 거 샤갈 맨날 그림 그런 거밖에 모르거든요. 혹시 끌리는 점이 있으십니까? 그냥 제가 이분의 색채나 색감 이런 거를 되게 뭐랄까 평화롭고 마음을 좋아해요. 며칠 전에 저한테 드라마 소개해 주셨잖아요. 폭삭 속았수다. 네. 그 남자 주인공 분이 맞아. 박보근 배우가 또 그걸 해가지고 또 오디오 해줘가지고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보시죠. 눈호강도 눈호강인데 네. 저 약간 귀호강하고 왔어요. 아 너무- 박보검님이요? 네. 아니 왜냐면 보통 솔직히 오디오 도스는 조금 길었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집중되니까 아주 끝까지 다 들었어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 펼쳐진 샤갈의 세계는 우리를 시간을 넘나드는 색채의 마법 속으로 인도합니다. 7년 만에 한국을 찾은 색채의 마술사 샤갈.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미공개 유화 7점을 포함해 총 170여 점의 작품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연대기적 전시를 벗어나 7가지 주제로 구성된 이 특별한 전시. 기억, 파리, 영성, 스테인드 글라스, 지중해, 꽃. 각각의 공간에서 샤갈의 색채와 상징들이 유기적으로 펼쳐집니다. 사랑과 신화, 꿈과 신앙이 어우러진 그의 작품들. 무엇보다 샤갈은 정서를 표현하는 예술가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어둠에 머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적이고 서정적인 태도로 삶을 긍정한 화가. 밝고 몽환적인 색채 속에서 우리는 그가 추구했던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단순한 시각적 감상이 아닌 빛과 공간을 채우는 감각적 경험으로 확장되는 순간들. 이 특별한 색채의 여정. 마르크 샤갈 특별전. Beyond Time. 마르크 샤갈 특별전 다녀왔습니다. 예당. 네. 나란 되게 없이 쾌적하게 봤어요. 네, 네. 사진 못 찍는 것만 좀 속상했고 그거 사진 찍고 빼고는- 싶더라고요. 너무 찍고 싶었어요. 저도요. 저는 샤갈 하면은 사실 그 염소? 제가 생각했던 딱 그거가 전시회에도 나와서 되게 웃기긴 했던데 샤갈이 눈 내리는 말. 그치. 그게 제일 항상,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 빵집 항상 있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빵집? 때. 네. 집? 네, 샤갈이 눈 내리는 마을 빵집 그거 되게 많았어요. 네. 그 대표적인 게 뭐 빵 굽는 작은 마을, 샤갈이 눈 내리는 마을, 뭐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이게 처음에 갔을 때 앞부분에 있었잖아요. 그 시가 김침수 시인님의 시가 앞에 있었고 너무 단편적으로만 알았고 그냥 염소 정도로만 알았었기 때문에 그 시가 완전 공감이 가지 않았거든요. 다 보고 나니까 시 같다. 약간 오늘 일대기처럼 이렇게 쫙 보고 나니까 이제 그게 또 더 잘 들어왔구나. 그쵸? 되게 매력 있고 저는 사실 쌉티잖아요. T라서 공감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마음으로 한다기보다 약간 머리로 하는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냥 마음의 울림이 있었어요. 그냥 그 스토리 자체에 막 감동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정서가 이런 거구나. 그 정서가 닿은 느낌이었어가지고 사실 막 그림이 명확하거나 예쁘거나 이게 아니라 느껴지는 그 감정들 그게 좋다 싶었던. 저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샤갈의 눈 내리는 말이고 평화로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오면서 이분이 또 색채로 표현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감정이나 순간이나 이런 것들을. 그쵸. 내가 이걸 좋아했나? 나 잘못 알았나? 막 약간 이러면서 그냥 봤어요. 혼자 속으로 처음에는 단테님이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이제 본 거예요. 어느 시기를 지나가니까 망명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프랑스에 있다가 그 시대가 약간 전쟁이 있고 어디에 이렇게 터전을 잡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던 그런 시대에 사시던 분인데 니스랑 코트다지르 남프랑스로 내려갔을 때의 색감들과 아 이분이 이제 편안해졌구나 그냥 그림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림 보다 그림이 편안해졌네. 색채도 편안하고 내 감정이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색채를 보니까 딱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거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너무 다른 포인트다. 그래요? 저는 그 사람이 평안하다라는 느낌으로 본 게 없어요, 사실. 그 제가 전체적으로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의 태도가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살아온 삶이 전혀 쉽지 않았어요. 아 그쵸. 엄청 힘들었고, 근데 그 속에서 태도가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감정에 대해서 충실할 거야. 지금 이 상황은 이렇지만 나는 내 감정을 죽이고 싶지 않아. 내 본능적인 것에 있어서 솔직하고 싶고 지금 힘들지만 나는 기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막 기뻐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힘든데 기뻐. 정신승리인가?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사실. 왜냐면은 전쟁도 겪었고, 맞아. 심지어는 민족적인 그런 아픔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 거의 뮤즈의 그런 거, 밀었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막 억압을 받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삶이 절대 평범하지도 않았고, 평안하지도 않았어요. 세계대 2차 대전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예 지도상에서 없어지는 그 소름. 그래서 나타나는 것들이 고향이고, 막 광대고, 꽃다발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슬픔을 대신하는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그거를 그냥 막 뭉크나, 막 이런 사람들처럼, 나 우울해 미치고 죽을 거야. 막, 그게 아니라,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좋다. 엄청 저의 마음을 울린 작품은 사실 저는 없거든요. 근데 이 전시가 별로였다는 게 아니라 어떤 전시는 가면 전시 자체는 별로 재미는 없는데 저한테 꼭 박히는 것들이 있는 전시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보다가 또 생뚱맞게 요즘 내 감정 상태가 어떻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을 울리게 하는 그림은 결국 내가 요즘 겪고 있고 생각하는 내 마음 상태를 반영을 하거든요. 이 작가가 표현하는 것과 오늘 나한테 맞닿은 게 없다면 그럼 나는 요즘 무슨 상태인 걸까? 처음에는 나는 이렇게 우울하지가 않아가지고 나 공감이 안 되나 봐라고 생각을 하다가 혹시 나 우울한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 이러면 그걸 직면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같은 포인트긴 하거든요. 저도 확 그게 없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감동했거든요. 슬프고 막 힘들었고 이랬던 거장들의 그림들보다 오히려 울음이 날 법했던 건 오늘이었어요. 저는 전쟁을 겪고 막 그런 경험은 저는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한테 힘듦이라는 게 있고 요새는 진짜 엄청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 부분들이 포인트들이 있고 근데 여기서 내가 좌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내가 취하는 태도와 그가 취한 태도가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해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 순간들이 있지. 꽁이하고 놀 때 너무 재밌고 이나님하고 전시회 보러 가는 게 너무 힐링이고 좋고 이런 감정들의 소중함들을 제가 그래도 기록하고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프로세스들을 겪는데 이 사람이 이랬던 것 같아서 오히려 같은 부분이면서도 되게 다른 방향으로 같음을 느꼈네요, 우리가. 인생의 나중에 끝자락에서 보면 저는 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해볼 때는 어쨌든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다르다. 아 그래요? 저는 약간 왜냐면 지금 끝에서 보면 한 방향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가면서 느끼는 건 직선 같은데 그래요? 앞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뒤돌아보면 구부러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뒤돌아본다는 게 나중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러니까 이게 나는 물론 뭐 방향적으로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걸 직선으로 이을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것들을 계속 도전한 것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제가 걸어온 길을. 근데
결국에 다시 하나씩 꺼내서 보면 저는 비슷한 역할을 계속 여러 집단에서 하고 있었고 결국에 이걸 하기 위해 내가 이 모든 역량을 쌓아온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살아온 길이 다르면 그쵸. 뭐 안단테님은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면 아마 직선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아니 있는 그런 거고 느낌은 아니라 아예 다른 얘기긴 하죠 사실. 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의 직진이라서. 그러면 이거는 올바른이고 저는 제가 가고 있는 진짜 그 여정을 말하는 거여서 요 관점에서는 똑같을 것 같아요. 저도 내가 늘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쵸. 나중에 보니까 사실 난 경로 이탈도 꽤 몇 번 한 거야. 맞죠. 그럴 것 같긴 해요. 인생 자체가 스타트업 같지 않아요? 이나님이 느끼는 감정과 제가 느끼는 감정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비슷한 결인 것 같은데 그거를 사고하는 길이 완전 다른 게 그치. 되게 그러니까 재밌네요. 어떤 비슷한 주제를 갖고 뭔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심지어 해석하는 방향도 다르고 그 속에서도 다르고 근데 그걸 느낀 감정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옷도 완전 다르지만 결은 또 비슷하잖아요. 그러네. 이런 거네. 색채라는 게 저는 어떤 식으로 색을 사용한다라는 건지 몰라서 화려한가? 뭐 막 이것저것 많이 쓰나? 뭐 조합을 많이 했나? 그랬는데 오히려 무채색 느낌에서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색깔의 포인트들이 전체적으로 파트를 나누는 느낌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배경으로 색을 칠해놓고 그 위에 포인트를 하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평범한 듯 보이지만 되게 특이하고 얼굴들도 형태가 명확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느끼는 정서적인 건 명확해.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오히려 또 구조적인 것도 없고 되게 막 거꾸로 되어 있고 막 그냥 이렇게 랜덤 배치돼 있고 주제들도 막 다 다르고 막 선발적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막 그게 이질적이지 않고 한 스토리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그 감정이 또 나한테 전달되고 그 사람이 정서를 그리는 사람이 맞구나. 색채를 정서로 표현했다는 게 맞는 말이구나가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꽃에 자기를 되게 투영해서 그렸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사람도 그 안에 꼭 그림 맞아요.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꽃이 주인공이고 사람이 있는 듯 많은 듯한 사이즈로 꽃이 이만하고 심지어 작업실이라는데 꽃이 주인공이잖아요. 작업실이. 화병이라는 의미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옮겨 다니는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의 그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뿌리를 내린 꽃을 그린 게 없어요. 꽃다발이라든지 화병이라든지 언제 이런 어떻게 식으로 될지 날짝날짝 모르고. 들려지고 항상 이주해가는 그런 것들.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화려하고 싶고 생생하고 싶고 죽고 싶지 않고 그 물기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도 기쁨이 되고 싶고 갖고 있는 그 환경 너무 제약된 환경들 속에서도 막 피어오르려고 하고 순간이 되게 아름답고 순간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인간 같은 거예요. 우리도 어쨌든 유한한 인생 속에서 살고 있는 건데 순간을 살아내고 있고 연약해 보이지만 또 그걸 인내하며 버티고 있고 그런 꽃을 보면서 이게 샤갈이 내리는 거구나. 샤갈은 정서를 표현하는 사람이 얘가 단시 결정 난해함 없었어요. 난해함 없어요? 네, 0점. 뭐 난해할 것 같긴 하다. 난해함 0점. 압도감. 압도감. 전 4점 할래. 나 그거 오페라 이렇게 된 거 같이 보고 있으니 압도감 없었어요. 저도 사실 저희는 오히려 다른 임팩트 있는 그림들이 계속 있는 그런 건 아니라 오히려 정자감 속에서 갖고 있는 그 힘을 그래서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 이해 도움이 뽑으면 좋아하는 것 같아서 4점 4점. 저도 4점. 공감 포인트. 4점? 저는 4점. 이서빌리티는 뭐 샤갈 5점. 정서. 샤갈. 하이 샤